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가원 도지역을 합격한 임고생이었고요. 초장수생이었습니다. 다행히 네, 열 손가락 안으로 끝낼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고요. 정말 합격수기 발표하던 날만 꿈꾸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교육학에서 좀 대차게 망했는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제가 전공에서 만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영어학, 영교론, 일반 영어, 문학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영어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자신이 적었던 복귀 답안을 적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문제지에 제가 풀었던 내용 다 적혀 있고 내가 푼 흔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떠들려 봐도 되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수생이다 보니까 붙고 떨어지고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2월 동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병행을 항상 했던 장수생이어서 그동안 못했던 업무랑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뭐 점수를 미리 채점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요. 그거 해본다고 해도 어차피 결과는 까봐야 안다라는 주의여서 안 했습니다. 근데 딱 이번 연도 말고 바로 딱 작년에 제가 복귀 답안을 써놨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안 하려고. 그러려고 복귀 답안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에서 그때 위탁사립, 2순위 위탁사립을 붙었는데 제가 썼던 평가원 지역에서는 0.3점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떨어진 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위탁사립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에서 떨어졌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2월 달에 제가 썼던 답안 복기를 통해서 스스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철저하게 제 페인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이 좀 돌이켜보면 이 과정이 제가 올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는 실제로 제가 일반 영어랑 문학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왜냐면 저는 우선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뭐, 외국 경험, 어학연수 경험 전혀 없고, 그냥 정말 영어가 좋아서 사범대에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장수생이다 보니까 종합반 모의고사를 만약에 올해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영어랑 문학만큼은 해설 강의를 꼭 듣고 이런 식으로 일반 영어랑 문학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단어는 무조건 외우고. 그런데 실제 복귀 답안을 채점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웠던 일반 영어 2점짜리 답안을 하나 딱 틀렸어요. 그럼 저는 내가 이번에도 일반 영어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제 답안을 보니까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 영어 교육론, 특히 영어학에서 답안을 적는데 4점 만점에 2점. 근데 그 개수가 2개, 3개가 되니 영어학에서 4.5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장수생의 길을 걸으면서 전공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이제 영어학에서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충격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좋아했던 영어학이 내 강점이 아니었구나. 그럼 나는 임고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주눅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영어학 보완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 병행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너무 바빠서 제가 가장 부족했던 영어학만큼은 손을 놓지 말자 해서 최진호 교수님의 영어학 원서 패키지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 4월 동안에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해서 거의 못했고요. 이제 5월에서부터 7월 동안에 학교에서 공강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이제 그쯤 되면은 제가 한 2달 정도는 일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강 시간이 어떻게 잡히고
어떤 시간을 활용할지가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학 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서 강의는 사실 제가 그동안 타 교수님도 되게 많이 들었고 스터디도 되게 많이 이용해서 뭐 문제 만들기 스터디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했고 제 스스로 원서 압축본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서 강의를 골랐던 이유는 복귀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서 강의 정리했던 거기 내용에 그대로 답안이 그대로 있는데 얘를 틀렸더라고요. preposition 2023년 기출에서 B형 2번인가? preposition 이거를 딱 틀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스스로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제가 눈으로만 회독하기 급급했던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들어야겠다 싶었고 이제 이명닷컴을 선택한 이유는 장수생이다 보니 올 한 해의 제 목표는 질리지 않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먼저.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하게 학교를 옮겼고요. 지역을 옮겼습니다. 근데 일병행 장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기간제를 구한다는 게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 질리지 않고 싶어서 그냥 무조건 그 지역을 옮겨버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어서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학원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명닷컴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 진짜 가장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제 영어학 원서 패키지 강의를 신청하니까 강좌를 무료로 주셨어요. 학원에서 이제 무료 강의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저는 그때 최진호 선생님의 영어학 심화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좀 장수생이나 이제 N수생의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깊게 공부해야지 남들보다 차별되는 깊게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기본 개념을 안 보면 어려운 문제는 맞추는데 기본 개념에서 틀려요. 제가 정말 또 충격적이었던 게 sonority hierarchy 문제를 틀렸습니다. 23년 문제에서. 그거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심화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숙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들었고요. 심화 강의는 제가 배속으로 들어서 마지막까지 이제 전체는 2회독 했고요. 의문론하고 통사론은 3회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게 최진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2배속을 해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서 네. 최종 3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요즘 시기에 이제 영어학이든 연교론이든 원서를 꼭 읽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영역보다는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서 강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통사론이 부족하다, 트포, 카니, 문법이 부족하다, SG, TG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장수생이다 보니 트포, 카니, 신텍스, AEP, SG, TG 다 결과적으로는 다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읽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시험에서 전공이 어려웠고 특히 영어학이 이제 어려웠어서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공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연교로는 기본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출 분석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학도 기출 분석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제 연교론에서는 어려운 키텀 단답형이 꼭 나와요. 근데 그거 외에서는 이제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기본 개념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출을 통해서 여러 번 회독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시험을 앞두고 나서는 기출은 저는 회독을 10번 이상 무조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수생이지만 그건 매년 했습니다. 했던 거를 또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프린트해서 재본 또 해서 또 풀고 또 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은 볼 때마다 새로웠고 기출을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나중에는
득도의 경지가 다다르면 아, 이 교수님이 이 기출에서 이거 응용하셨구나가 눈에 따다닥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연교론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맵을 만들 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초수 때 만든 거 끝까지 이용했습니다. 일반 영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필수고요. 무조건 외우고 저는 매일 외웠습니다. 단어장이 질리면 기출에서 스스로 뽑아서 단어도 외우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지문 모르는 거, 단어 모르는 거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일형 문학도 기출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형 문학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은 절대 안 나오지만 디렉션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본을 해서 쭉 문제를 풀고 이후에는 태블릿으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키워드가 뭔지 체크하고 내 답안에 어떻게 나왔는지 답안 도출 과정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고요. 이게 실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이제 김수아 교수님의 7월, 11월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올해 제가 들었던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강의, 그다음에 영어학 심화 강의,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 모의고사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김수아 교수님의 스타일이 제 공부법과 너무 잘 맞았어요. 특히 저는 이제 문학보다 비문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답안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답안의 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고 이 답안이 왜 이렇게 들어가서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딱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잘 따라가서 수업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장수생이다 보니까 1년 커리를 탄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우선 제가 공부한 방법에서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부족한 영역의 기본 이론 강의는 꼭 듣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학 심화 강의를 들었고 저는 이제 막바지에 문학이 끝까지 저는 어려워서 상반기에 왜 내가 교수님의 문학 강의를 안 들었을까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상반기에는 일하고 하반기에만 이제 바짝 4개월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 다시 기본 강의 문학을 듣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모의고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그랬지만 맘고생이 심했으니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상반기에 무조건 보완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7월하고 11월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7, 8월 모의고사가 영역별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고 영역별로 점수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단원에 조금 더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이게 복습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걸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았고요. 9월하고 11월 그 실전 모의고사는 모든 영역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 실전 감각을 익히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첨삭 라이팅 세미나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7, 8월 강의 들을 때는 문제 풀고 답 제출하기도 급급했고 매주 내지도 못한 게 이제 그 학교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생기부 작성하기도 바쁘고 이래서 정말 이제 거의 한 4, 5회쯤 되어서야 그 라이팅 세미나 첨삭 자료 준 걸 우연찮게 봤는데요. 저는 그때 내가 인강생이다 보니 내 답안은 참고를 안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제 답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조금 웃긴 게 제 답안이 잘된 답안이 아니라 부족한 답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답안 다 읽어주시는구나 해서 흥미로워서 웃겨가지고 이제 세미나 강의를 봤는데 그 강의를 보니까 내가 왜 점수가 깎였고 이 부분에서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진 맞았지만 이 답안을 적으니까 감점. 이걸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아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라이팅 세미나 강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매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떤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4점, 5점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교론, 영어학 같은 경우는 전공 이론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개념 숙지가 덜 됐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지 이게 됐는데요. 일반 영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답안을 적었는데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 읽힐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좀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활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점 하시면 꼭 금요일 날 답안을 주셨는데 퍼펙트하고 엑설런트를 받기 위해서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라이팅은 필수였고요. 대면 스터디는 전 따로 안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했던 이유는 제 시간이 너무 바빴으니까 제 시간대로 하기가 좀 용이했고요. 다만 재작년부터 꼭 했던 스터디는 실전 모의고사 채점 그리고 리라이팅 스터디를 꼭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주셨으니까 잘 이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채점을 이용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장수생이다 보니 작년에 했던 모의고사 그대로 이용해야지 좀 이런 게 좀 강했었어요. 기출을 좀 더 많이 봐야지. 근데 이제 대신에 채점 스터디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적어야 채점이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채점자의 눈을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시간이 뺏기지 않은 한에서 4명 스터디를 꾸렸으면 순서 돌려서 딱 1명에게만 채점 주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리라이팅을 꼭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덤벙대는 성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디렉션 빠뜨리는 게 정말 저는 컸어요. 근데 이제 최진우 교수님께서는 디렉션, 느낌표 5개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강조해서 채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채점 스터디 덕분에 디렉션을 빠뜨리지 말아야지 스스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기에 아주 좋았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난 이번에 65점 이상이네. 나는 10% 안에 들어가겠지라고 해서 결론을 까보면 정말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고 속 되게 많이 상하고 자존감 되게 많이 깎였었어요.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그런데 그때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전에선 안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저는 결국 합격하려는 과정이다 보니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중요했는지, 내 답안은 뭘로 적었고 그래서 모범 답안은 뭐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한 페이지에, A4 용지 한 페이지에 다 적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풀었고요. 저는 독서실에서 이제 평소에 공부를 했는데요. 대신에 9월 말 10월 초부터는 무조건 토요일에 시간 맞춰서 도서관을 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도서관을 가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20-30분 시험장처럼 빠르게 마인드맵 회독하고 시간 똑같이 재서 교육학부터 전공까지 대신에 쉬는 시간 40분은 안 쓰고 쉬는 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말 없이 그냥 바짝 공부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저는 이제 일병행 하실 때는 상반기에는 퇴근하고 와서 저녁 6시쯤 이제 독서실 가서 밤 10시, 11시 진짜 힘들 때는 좀 진짜 컨디션 괜찮을 때는 막 12시까지 버틸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는 밤 9시까지만 딱 공부할 때도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 일을 공부할 때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만 할 때는 보통 9시까지 독서실 가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9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3시간, 4시간 공부해서 점심시간 갖고 커피 한 잔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커피 사 먹고 오후에 또 4-5시간 공부하고 이제 저녁 시간 갖고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다시 독서실 와서 저녁에 한 3-4시간 공부. 그럼 하루에 순 공부량이 10시간에서 11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준비는 진짜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좋고요. 1차 끝나고 일주일 쉬는 동안에 스터디 바짝 구하시고 그 이후로는 실연, 면접 기출 세트로 이제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뭐 시간 낭비일 것 같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합격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무조건 1차 합격하고 난 뒤에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뒤집기가 가능할까? 저도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했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제 케이스고요. 뒤집기 가능합니다. 제 점수를 생각해 보니 제가 1차에서 진짜 완전 컷 플러스 0점으로 붙었어도 1점 높게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뒤집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매년 12월에 연습했고 위탁 사립 최종 경험도 있었고 일병행으로 이제 수업 경험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믿고 이제 무조건 연습하고요. 준비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다음 해에라도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1차 발표가 난 뒤에 무조건 현직 선생님, 그러니까 합격자 선생님이나 교수님과 같이 좀 경력이 풍부하신 분의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제가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2차 방향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실제로 12월에 스터디할 때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 준비가 이제 틀이 잡혀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딱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수아 교수님께 아주 피드백을 좀 슬픈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대신에 그게 방향 설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제가 강점은 무슨 강점이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매주 일요일마다 수강생께 이제 피드백 받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중간에 좀 스터디를 하다가 막히는 구간이 와요. 그때는 무조건 현직 선생님이시든 교수님에게 무조건 피드백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우선 장수생들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17.33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만했던 게 컸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대차게 망했는데요.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는 기출 분석 무조건 해야 되고 모의고사는 3회 이상 풀 정도로 매번 반복을 했고 키워드 맨날 찾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좀 약간 이번 연도는 자만해서 전공을 좀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잘 안 했더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으니 무조건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임고가 1년의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요.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 결국에 난 될 거고 나는 늦게 꽃을 피우는 거지 대신에 화려하고 오래오래 꽃 필 거니까 계속 믿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럼프가 반드시 와요. 장기간의 레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슬럼프가 왔을 때 무조건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블로그에서 합격자 수기를 읽다가 제가 8월 말쯤에 7, 8월 모의고사 끝나고 9, 10월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약간의 한 10일의 텀이 있었어요. 그때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다시 복습해보니 다시 감이 올라온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서 그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뭘 해야 될까? 그때 그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했던 복기가 됐던 자기 오답 노트는 뭐든 다시 한번 보셔라. 복기 답안이 있으면 되게 좋고 다시 보셔서 자기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최진호 교수님 영어학 강의를 2회 두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막힐 때 무조건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부 방향을 적어도 한 달 단위는 적고 계속 고민하고 잘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틈틈이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수 합격하면 너무 좋고요. 행복하지만 모두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